직원들에게 이러한 보수를 직접 하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생각은요, 의원님이 전에 말씀하신 간단한 경미한 수선, 대부분이 수선입니다. 공사 발주하기가 애매한 부분, 100만 원 이내에서 100만 원대, 이런 부분의 공사를 지금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린 건데요. 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속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사장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주십니다. 아까 전에 물썰 매장 할 때도 인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 이런 인력 수급을 오히려 그걸 하려면 이분들이 그거를 수리하고 교체되는 데 써야될 인력이 아니라 그런 데는 업체를 불러서 하게끔 하고, 이분들은 다른 관리를 하시는 게 맞지 않냐 이거죠. 답변을 드릴까요? 네. 저는요,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취임을 해서 가장 느낀 부분이 뭐냐면요, 그 효율적인 업무가 안 되고 있다. 하다못해 전기담화를 하나 고치려도, 가로등 그 단지 내 전기담화를 하나 고치려도 좀 여러 개가 있으면은 외주 발주를 주면 되는데 한두 개 나갔다 이러면은 전문 인력이 없어가지고 쾌적한 시설을 만들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 네, 이사장님, 그래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면 오늘 하루 종일 시설관리공단 행감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주요 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요 요지로만 답변을 해주셔야지, 의원의 질의에 있어서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설명을 부여해가면서 그렇게 답변을 주시려고 하면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감사 못 끝난다고요. 그래서 인력에 대해서 너무 방만하게 이렇게 운영하시는 게 아닌가. 인력은 모자란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고 맞으면 맞다고 하시면 될 것을,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처음부터 끝까지 저희 지금 의원들에게 우리 하는 일이 이렇습니다, 이런 것까지 알아주십시오. 지금 다 처음부터 다 설명을 하시려면 오늘 어떻게 다 이걸 질의받으실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차 좀 말씀드리지만 좀 답변을 짧게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요지는 이 예산 절감이라든지 이런 데 포커스가 맞춰져서 나중에 또 다른 의원님께서 성과급에 대해서 말씀 주시겠지만, 예산 절감이라는 이런 포커스에 맞춰서 성과급으로 치중되어서 혹여 직원들에게 너무 과중한 업무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오히려 저는 효율적인 인력 관리로 인해서 직원들의 부담을 좀 줄여든다고 생각하고 시설 안전팀을 만들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직원들 전부 다 좋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하고 직원들이 상당히 반응이 좋습니다. 네. 직원들의 지금 굉장히 반응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페이지 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참고만 하시고요. 직원 퇴사율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반응은 너무 좋은데 지금 올해 연도에 퇴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예, 맞습니다. 2022년도에 16명이 퇴사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지금 우리 시설관리공단은 2022년 7월 30일 현재 정원이 168명입니다. 근데 현원은 138명이죠? 네, 네. 결혼이 30명이나 되고, 지금 올해만 해도 16명이 퇴사했어요. 근데 지금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한번 일을 해봐야 되겠다 라고 생각한 그 취업자들에게는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꿈의 직장이었을 거예요. 내가 꼭 저기 가서 일해봐야 되겠다. 근데도 지금 퇴사율이 10%에 육박해요. 10%. 그 어떤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냥 왔는데 아니라서 그냥 갔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데 지금 이사장님의 만족도가, 직원들이 그렇게 만족도가 높은데 퇴사율이 10%나 된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년 간단하게 퇴직을 해서 하신 분이 5명인가 4명이 있고요. 네? 5명인가 4명이 되고요. 정년 퇴직하신 분들이. 네.
그 다음에 퇴직하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체육 지도자입니다. 그 수영 코치라든가 헬스 코치라든가 등등에 있는데 이 퇴사 이유가 페이 관계, 급여가 적다. 그래서 제가 이제 시설관리공단 회의를 가면은 전부 그 공단 이사장님한테 그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 체육시에서 공통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 수영 코치라든가 헬스 코치들이 이직률이 많은 거는 공통적인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점 파악이 되셨다는 말씀으로 제가 인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스 트레이너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분들은 계약직이지 않습니까? 처우 개선에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정규직 전환을 그 기획감사실에서 협의를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수영 코치에 대해서 지금 3명 취업을 받아놨습니다. 그 정규직 전환으로요. 그런데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그 열심히들 하는 과정이라든가 등등을 이제 봐서 정규직이 그러면 헬스 언제부터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게 언제부터 반영이 되는 겁니까? 올해 벌써 시행해가 작년부터 시행하죠. 교육을 시키고 자격증을 따고 해서 그 NCS 시험을 통해서 지금 그러면 전체 그 체육관에 헬스 트레이너라든지 이런 계약직이 전부 몇 명이죠? 몇 명 중에 몇 명이 정규직입니까? 지금 한석봉 체육관을 기준으로 했어요. 수영 코치가 2명이고 헬스 코치가 1명입니다. 그러면 3명이 필요한데 3명이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다는 말씀입니까? 아닙니다. 티오는 받아서 올해부터 지금 되고 있다면서요. 지금 한 명을 지금 수영 코치 3명을 그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전체 가평, 청평 조정을 다 해서 이제 앞으로 점진적으로 확대를 시켜 가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이제 정원을 우리가 배정을 받아야 돼요. 기획감사실에서.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자꾸 말씀을 드려서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정원을 좀 확대해주고 지금 이런 과정이 있습니다. 지금 정원에 비해서 현원은 부족하다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체육관에 대해서 정원을 늘리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체육관에 한해서 이렇게 정냐? 이 말씀이신데? 네. 아닙니다. 이게 여러 가지도 있습니다. 그 상용직도 있고 상근직도 있고 조금씩. 네. 자꾸 저 질문의 요지에서 저기 벗어나시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점차적으로 어쨌든 트레이너들에 대해서는 계약 기간제에 대해서는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다라고 제가 정규직 전환도 시켜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등급을 높여서 페이를 높여주고 라는 거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렇게 봅니다. 지금 어쨌든 그 수영 강사들은 그 체육관에서 하시는 그런 강사들이 제대로 된 처우를 대접을 받아야지만 그것이 오롯이 이제 국민들에게 혜택이 갈 거죠. 제대로 된 그 페이를 지급을 하고 그분들의 수준이 향상된 것에서 예를 들자면 수영입니다. 뭐 초급, 중급, 고급반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맞춰서 제대로 된 서비스의 질이 향상이 되어야지만 또 페이도 맞춰줄 수 있을 거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페이 향상이 아니라 지도자들의 그 능력도 잘 파악을 하셔서 국민들에게 좋은 서비스로 이렇게 다가갈 수 있는 한석봉 체육관이 되기를 바라고요. 직원들의 업무 환경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퇴직률이나 이직률이나 좀 업무 환경을 개선시켜 주는데 좀 포커스를 맞춰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의원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앞으로 의원님 말씀을 참고해서 업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민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충길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방금 그 수영
코치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수영 코치가 지금 한석봉 체육관에 아까 2명이 근무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방금 전에 퇴사율도 언급하셨는데 그 수영 정규직의 직원이 퇴사한 사람 몇 명입니까? 정규직은 작년인가 한 사람의 수영 코치가 퇴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정규직도 퇴사를 했어요. 네. 그러면 아까 강민숙 의원님 말씀대로 복지가 굉장히 안 좋다라는 열악하다는 판단이 설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수영 코치가 2명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문제는 없습니까? 문제 있습니다. 그렇죠. 문제가 많죠. 만족도에 대해서는 뭐 100%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만족도가 우선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프로그램 자체 운영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조금 미흡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수영에 정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수영에 5명 정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3명이 결혼이에요? 예. 그렇죠? 근데 왜 충원을 하지 않았습니까? 충원을 하는데요. 모집을 했어요. 올해도 모집을 했는데 2명이 응시를 했는데 한 사람은 자격이 안 되고 한 사람도 또 역시 마찬가지로 페이가 약하다. 가평에 와서 가평 사람이 아닌데 가평에 와서 급해가지고 방 없고 생활하기가 힘들다. 라는 그럼- 판단을 해서 안 예, 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2명이 될 때까지 그 문제점은 알고 계셨습니까? 네, 문제점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점을 알고 계셨는데 2명이 될 때까지 내버려둔 이유는 뭡니까? 계속 저희가 수영하고 헬스하고 모집을 했는데 안 왔는데요.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안 온 거는 아까 말씀을 하셨고요. 모집이 안 된 거는 말씀을 하셨는데 모집이 안 됐으면 지금 이건 공공사업장입니다. 체육시설이고 국민들이 프로그램에 대한 혜택을 얻으려고 수영장을 가는 거죠. 근데 지금 2명으로서 수영장의 혜택을 받질 못하는 거예요. 이 사업장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수영장 운영을 하고 계시지만 수영장 운영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3명이 결혼이 생겼으면 그 전에 어떤 조치를 취하셔서 임금을 상승을 하든 다각도의 방법을 찾아서 5명이 될 때까지 충원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2명이라는 거는 여기 오셔서 할 얘기가 아니에요. 잘못하신 거예요. 그 3명을 빨리 충원을 하셨어야 가평 국민에게 혜택을 드리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의원님 그 궁여지책을 지금 우리가 추진하는 사업 중에요. 그 수영의 일정 자격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정상적인 그 저게 그 자격증이 안 돼가지고 하는 아니요. 그러니까 이사장님 실제로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채용이 안 된 거를 자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채용이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입시했는데 뭐 당연히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2명이 될 때까지 5명이 정원이라고 하셨는데 왜 3명을 충원 못 하느냐? 제가 이유는 그거고요. 그 3명이 자격 조건이나 급여가 안 맞아서 못 들어왔다. 그러면 그걸 미리 개선을 하신 다음에 공고를 내든 방향성을 찾아서 개선점을 찾아서 모집을 하든 했어야 되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거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타식은 공기업 이사장이 아니요, 그러니까 그 소비를 부분- 많이 했어요. 근데 다른 직원하고 형평성이 안 맞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아니 그러면 공통된 의견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애로점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다른 직원하고의 그 평등하지 않다. 네. 급여 관계에 문제가 있다. 관계를 이제 우리가 높여서 할 수 있느냐. 그래서 다른 직원들하고 형평성이 맞지 지금 않기 수영 때문에. 코치 계약직 다급으로 뽑고 계시죠? 네, 네. 네. 그럼 지금 타시군에도 수영 코치를 다급으로 뽑습니까? 제가 알아본 바로는 다른 시군에서는 수영 코치 정규직으로 뽑습니다. 알아보십시오. 네, 정규직으로 뽑는 시군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거 알고 계시네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정규직으로 이제 그게 이제 우리 독단적인 판단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이제 정원 조정을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겁니다.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볼 때 미리 보셔가지고 모집을 했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늦었느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2명이 될 때까지 그걸 대처를 하지 않았다는 걸 지금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그 내용입니다. 왜 2명이 될 때까지 5명이 정원인데 그걸 다각도의 방면에서 검토를 하지 않고 기획감사실과 협의를 했다고 하셨죠? 그 협의가 왜 늦었느냐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 그래서 국민이 혜택을 못 받다. 이게 요입니다. 그거는 인정하셔야 돼요. 수영장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거 인정하십니까? 네, 당연히 수영장에서 복리증진, 관광증진에 대해서 각종 국민이 혜택을 못 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수영장도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이죠. 공익 사업이다 보니. 공익적 사업이죠. 그쵸.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네. 그럼 앞으로는 공단에서 운영할 필요가 없겠습니다. 수익이 나지 않으니. 아니죠. 저희가 판단할 때 공익적 사업과 수익적 사업을 구분하지 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가평 국민이 최대한의 만족을 느낄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게 공익적 사업의 주 목적입니다. 그건 수익적 그렇죠. 사업과 틀리죠. 방금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공익적 사업은 고객 만족도가 높아야 되고 혜택을 누리고 국민들이 윤택하게 생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2명이 윤택하게 해줄 수 없었어요. 수영장은.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원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보충 질의. 예. 김경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시설관리 이용상 이사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저 이사장님 현재 지금 그 체육시설 중에 그 수영 강사하고 헬스 트레이너가 지금 정원에 다 충족이 되어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죠. 네. 그 저도 집에서 이렇게 그 가평군청에 그 홈피에 올라온 거 보면은 다른 부서들도 뭐 그렇겠지만 이 수영 강사하고 헬스 트레이너 쪽으로 모집 공고를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또 설령 됐다 그래도 또 그분들이 또 그 수영장 다니는 사람들의 또 말에 의해 보면 또 퇴사했다 그러고 다른 직으로 또 이직했다 그러고 사실 어렵게 이렇게 해서 모집을 해서 그 강사하고 다 채용을 했는데 아까 우리 이사장님 뭐 모두에 말씀하셨죠. 보수 관계가 다른 직원들하고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또 내 소속감이 결여되고 그래서 아마 자꾸 퇴직을 한다고 하는 거 이사장님 이제 정확히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이게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원인을 알아냈으면은 앞으로 이런 거를 개선을 빨리 해서 사실 그 사람들 지금 우리 정규직까지도 나오고 그러는데 뭐 예산 문제가 우리 이사장님이 정확히 판단해서 우리 기획감사하시라고 하시겠지만 이런 거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한번 어렵게 모집을 했는데 2, 3일 강사하다가 또 수영 그 회원들 또 다 입고 하는데 또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사실 도저히 이런 일이 앞으로 발생되면 안 되겠다 해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정확히 권고사항을 드리겠습니다. 네, 후배님 말씀 참고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경비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의 위원 계십니까? 네, 최원중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영장 관련해서 질문 이용하겠습니다. 그 수영장이 아까 그 프로그램도 적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지금 인력이 2명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프로그램이 워낙에 적을 겁니다. 운영하기가 힘드니까요. 그럼 그거에 대한 대안을 설명해 주시죠. 지금 대안은 지금 정규직 그 수영 자격 코치가 있는 사람을 급조를 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급조를 한다라도 지금 상황이 맞지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공여실 보조 요원을 저희가 쓰려고 합니다. 수영 보조요. 그 수영 보조해서 지금 저희가 이제 수영에 대한 그
프로그램이 조금 모자라고요. 또 더 우리가 추진하는 거 아쿠아로비라든가 노유자 장애인들 수영 워킹 같은 프로그램 그 보존을 같이 해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좀 이렇게 넓혀가는 그런 사업을 좀 구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대안을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수영장에 관해서요. 지금 그 수영 강사가 현저히 모자라는 시점입니다. 가평에 수영연맹 있죠? 수영연맹. 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하고도 협조를 한번 구해보시고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레인 임대라는 걸 해요. 그 수영장 안에 있는 레인을 임대를 합니다. 시간을 사는 거죠. 그래서 외부 강사가 와서 운영할 수 있게. 지금 시설관리공단 그런 거 하고 있습니까? 네, 그 외부 강사를 이용한 그런 프로그램은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강사가 없는데 다각도의 방면에서 찾아가지고 가평 국민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거를 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레인을 임대해서 외부 강사가 들어와서 그 회원을 지도하고 교육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셔가지고 지금 수영장에 인원이 없다, 강사가 수용이 안 된다 그런 말씀하시지 말고 지금 그걸 많이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체육도 그렇지만 본부에도 직원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일을 하려고 직원이 내부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다각도적인 방향을 꼭 검토하셔가지고 다각도로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 아주 좋으신 생각이라고 생각하고요.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예, 이상입니다. 네, 최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추릉결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네, 강민숙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사장님 오랜 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이사장님께서는 홍보팀하고 시설안전팀을 별도로 구성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셨습니다. 네. 맞습니까? 그리고 혁신기획팀과 경영지원팀을 이렇게 인원을 합쳐보면 인력이 27명이나 돼요. 맞죠? 네. 예. 이 인원은 전체 현원의 한 20% 정도에 해당합니다. 맞습니까?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지방 공기업 그 인력 배치 기준에는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본 의원이 이렇게 그 현장을 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지금 현장에서 근무하는 우리 그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인력난으로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 현장 인력난의 심각성을 이사장님께서는 체감하고 계십니까? 좀 파악하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파악하고 계신데 20%나 되는 이 인원을 그 본부로 이렇게 집중적으로 인력 배치를 하고 현장에는 인력이 모자라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이제 그 부분이 또 설명하면 좀 길어지는데 또 길어지면은 또 짧게 알아가지고 내가 간단하게 하는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공단 업무가 수익적 사업하고 공익적 사업은 구분이 돼 있어요. 수익적 사업은 이제 숙박시설 4개소가 되겠는데요. 숙박시설에 옛날에 6명, 7명이 올라왔어요. 근데 수익 대비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많아가지고 수익적 사업에서 수익을 만들고 인력만 많이 내주면 안 된다. 효율적으로 업무를 해라라는 차원에서 인력을 좀 줄였습니다. 그리고 공익적 사업에서는 고객 감동이 최우선의 그 공기업에서 최우선이기 때문에 서비스 질을 높여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 인력을 배치를 한 겁니다. 좋습니다. 네. 이사장님 지금 답변에 일부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고객 만족도 조사에는 전체적으로 한 종합 만족도를 보면 89.9%
높다면 높은 거고 뭐 낮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올해 내부 직원들 만족도 조사 매년 하고 계시죠? 네. 올해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올해는 아직 결과가 안 나왔. 올해는 결과가 안 나왔고요. 아, 21년도요. 21년도. 21년도에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 조금 낮아진 게 낮아졌죠. 몇 프로입니까? 파악 안 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밖에 얼마나 힘든지를 아신다면 이 정도는 파악하셔야죠. 네, 올해 작년에 61.9% 나왔습니다. 61.9%죠. 이게 높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낮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년 대비해서 많이 좀 낮아졌습니다. 많이 낮아졌죠. 네. 이렇게 내부 직원들 만족도가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은 해보셨습니까? 이 네, 사장님? 원인 파악을 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원인이 그 급여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단순하게 급여입니까? 그 급여를 얘기할 때는 그 급여가 나올 때는 나의 업무 비례 내가 받는 페이에 대한 거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일하지 않는데 내 월급이 작다고 누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받는 급여에 비해서 내가 지금 맡고 있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급여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분석한 결과로는 이제 그 하는 일이 좀 우리가 좀 단순 업무다 보니까 상용직이나 상근직 조직 편제가 상용직, 상근직, 일반직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계약직하고 상용직이나 상근직이 이제 하는 얘기가 왜 하는 일은 같은데 급여 차이가 나느냐. 좋습니다. 이제 이런 불만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장님, 그 상용직과 상근직에 대해서 지난 8대 때도 행감 때 얘기가 나왔었죠. 그때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상용직, 상근직은 업무 보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그때도 그 상용과 상근이 없게끔 업무는 동일하게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고 업무에 대해서 이 크게 그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라도 구분을 두지 않고 합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도 상용직, 상근직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 이후에 행감 이후에 답변 이후에 어떠한 것도 하지 않으셨다는 말씀밖에 더 됩니까? 제가 상용직, 상근직을 없애겠다라는 없애는 게 아니라 통합을 모색해 보겠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말씀을 하셨죠. 드릴게요. 네. 작년에 한 120.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정규직 전환 시험을 아쿠아로빅이라든가 CS라든가 객실 관리라든가 저 그 상용직, 상근직에서 뽑습니다. 정상적인 교육을 시켜서 자격증을 취득하게 해서 그렇게 해서 뽑습니다. 뽑아서 업무를 줄 때 그러면 상용직과 상근직의 업무의 그 비율이 다릅니까? 다른 업무를 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두 상용직과 상근직에게 별도로 차별하게 책임의 소재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뭐 지금 무의미하다고 저는